안녕하십니까 축구팬 여러분, 김중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축구계에서 새로운 왕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흥미롭고 어쩌면 더욱더 처절한 한 편의 드라마를 목격하게 될 겁니다. 바로 대반식 직후에 벌어진 공개적인 왕의 폐위 현장입니다.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팀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며 그토록 영광스러운 주장 완장을 막 건네받았던 그 선수가 0대3이라는 처참한 패배 직후 가장 먼저 단두대에 오르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선수 교체나 전술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축구 경기를 넘어 급하게 세워 올린 상징이 단 90분 만에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보여주는 한편의 생생한 비극입니다. 오늘 이 황당하기 짝이 없는 왕위 박탈 사건의 전말을 저 김주석과 함께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이 충격적인 왕위 박탈 드라마는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 도화선은 바로 그라운드 위에서 펼쳐진 90분의 시간이었습니다. 0대3. 여러분, 이 스코어는 단순한 결과 숫자일 뿐 그 안에 담긴 진짜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팬들과 전문가들이 분노하는 지점은 졌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졌느냐 하는 경기 내용, 바로 그 과정에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서 가차없이 지적했듯 첫 번째 문제는 명백한 전술적 부족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하고 팬들의 가슴에 불을 지른 것은 바로 믿을 수 없는 팀의 붕괴 현상이었습니다. 바로 공격과 수비의 완전한 실종, 그 믿기 힘든 불균형이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후방의 동료 수비수들은 상대의 거센 파상 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 공격의 선봉에 서서 팀을 이끌어야 할 최전방 공격수는 전방에서 어슬렁거리며 그저 걸어다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이고, 여러분, 이건 기술의 부족이 아닙니다. 이것은 팀의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졌다는 증거이며 더 나아가서는 팀 스포츠의 가장 기본이 되는 투지와 책임감의 완전한 실종을 의미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결국 이 90분간의 무기력한 플레이가 한 명의 선수를 주장 자리에서 끌어내려 단두대로 보낸 결정적 이유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비판의 중심, 그 폭풍의 눈에는 과연 누가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패위된 왕 장위닝 선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 그에게 쏟아지는 비판은 어이없는 슈팅 실수나 단순한 기술적인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의 죄는 그보다 훨씬 더 무겁고 팀 스포츠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 바로 나태함이라는 죄악입니다. 언론이 아주 신랄하게 묘사했죠. 경기 내내 여러 차례 나태한 태도를 보였으며 특히 후방에서 팀이 고전하고 있을 때 전방에서 설렁설렁 걸어다녔다. 여러분, 이게 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동료들은 후방에서 피와 땀을 흘리며 상대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는데 팀 공격의 구심점이 되어야 할 선수가 그저 경기장 위를 산책하듯 걷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게으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함께 뛰는 10지명의 동료들의 헌신과 노력을 정면으로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의 팔에 채워져 있던 주장완장은 이 비극을 더욱더 뼈아프고 서글프게 만듭니다. 주장완장이 무엇입니까? 그저 예쁜 천조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팀을 위해 누구보다 한 발 더 뛰고 더 희생하고 더 처절하게 싸우겠다는 약속이자 책임감의 상징입니다. 모든 선수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주장이 오히려 가장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퓨즈겸요 장희닝 선수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그 영광스러웠던 주장완장을 영예의 상징에서 실망과 무책임의 상징으로 추락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의 과거를 들춰보는 순간 이 드라마는 클라이맥스로 치닫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몇 년 전 젊고 야심찼던 장희닝 선수가 유럽 무대에 진출하며 했던 그 당돌했던 선언을 말입니다. 나는 반드시 손흥민을 뛰어넘겠다. 아, 참으로 대단한 포부였습니다. 좋습니다. 젊은 선수라면 그 정도의 자신감 당연히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야심찼던 과거의 외침이 지금 현재의 그를 가장 잔인하게 공격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의 기술을 손흥민 선수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럴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훨씬 더 근본적인 것, 바로 태도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90분 내내 지칠 줄 모르는 압박으로 그라운드 전체를 누비며 팀을 위해 헌신하는 선수, 그리고 경기장 위를 그저 설렁설렁 걸어 다녔다고 비판받는 선수. 이 얼마나 뼈아프고 잔인한 비교입니까? 결국 그의 그 야심찼던 과거는 현재의 나태한 자신을 향해 내려치는 날카로운 채찍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스스로가 세상에 뱉었던 말이 자신의 발목을 단단히 붙잡는 족쇄가 되어버린 참으로 안타깝고도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막장 드라마와도 같은 이야기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참패 이후 각성했다고 전해진 감독, 마침내 그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는 선언했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무려 3명의 선수를 다음 경기 명단에서 제외시키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충격적인 이름, 가장 상징적인 이름은 그렇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주장 완장을 차고 그라운드를 누겼던 폐위된 왕, 장민잉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평범한 선수 교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팀 전체를 향해 던지는 아주 강력하고도 지극히 정치적인 메시지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형적인 일벌백계입니다. 수많은 원숭이를 겁주기 위해 가장 먼저 시끄럽게 울던 닭의 목을 치는 것, 바로 그겁니다. 가장 이름값이 높고 팀의 상징과도 같았던 주장 선수를 가장 먼저, 가장 공개적으로 처벌함으로써 감독은 지금 라커룸에 있는 나머지 선수들을 향해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이 팀에 성역은 없다. 그 누구도 예외는 될 수 없다. 싸울 투지가 없다면 당장 그 유니폼을 벗고 벤치로 가라. 역시 이것은 기감을 바로 세우기 위한 감독의 절박하고도 결단력 있는 승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독의 이 주장 경질이라는 초강수는 분명 여러 가지 효과를 노린 아주 계산된 행동입니다. 도도히 티가 내면 첫째, 하늘을 찌를 듯이 들끓던 팬들의 분노를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습니다. 나는 여론을 듣고 있고 이렇게 행동하는 감독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둘째, 일벌백계를 통해 흐트러진 팀의 기강을 다잡고 선수단 전체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겠다는 의도입니다. 이 결정 자체는 아주 결단력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결정의 또 다른 이면, 즉 감독 스스로의 과오를 인정하는 자백의 측면을 봐야만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초에 장희닝 선수에게 그 무겁고 상징적인 주장 완장을 채워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감독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팀의 리더로 새로운 왕으로 선택하고 만들었던 선수를 단 한 경기 만에 바로 자신의 손으로 폐위시켜야 한다는 이 기막힌 상황,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은 리더 선발 과정에서의 명백한 계산 착오와 팀 빌딩 과정의 혼란을 그대로 드러내는 어찌 보면 아주 부끄러운 장면입니다. 결국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필사적인 노력이 오히려 자신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사실만 온 세상에 공개해버린 꼴이 된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더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낸 셈이죠. 참으로 씁쓸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단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장희닝 한 명의 문제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이 사태의 본질은 훨씬 더 거대하고 뿌리 깊은 문제, 바로 총체적인 신뢰의 붕괴입니다. 첫째, 리더십의 붕괴입니다. 팀을 이끌어야 할 주장이 가장 무기력하고 투지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둘째, 기강의 붕괴입니다. 감독은 엉망이 된 팀을 통제하기 위해 일벌백계라는 극약 처방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내몰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뼈아프고 처절한 신뢰와 목표의 붕괴입니다. 강팀 일본을 상대로 한 그들의 다음 목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승리가 아닙니다. 그저 반드시 무승부를 거두는 것입니다. 한때 손흥민을 넘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외치던 팀이 이제는 그저 비기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 이 현실. 이것이야말로 팀이 겉이 아닌 속부터 완전히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가장 명백하고도 슬픈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치질, 물론 정희닝 선수를 제외시킨 결정이 일시적인 충격요법은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썩은 가지 몇 개를 쳐낸다고 해서 이미 뿌리부터 썩어버린 나무 전체를 살릴 수 있을까요? 진정한 선장도 없이 혼돈의 바다를 표류하는 이 난파선이 과연 다음 경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새로운 투지를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그 무기력하게 어수선거리는 발걸음을 반복할 것인가? 결국 시간이 모든 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주장 경제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것이 팀을 살리기 위한 필수적인 처방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절박함에서 나온 고육지책이었을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어 함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축구 팬들에게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열정의 해설가 김준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